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60세 이상의 부부 중에서 정말 사이좋은 부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 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결혼상담사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40년간 결혼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장수 부부들 중에서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도서관에서 60세 이상 부부 10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은 특정 행동과 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부부들의 사례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부부 중 관계가 좋은 부부들이 자주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서로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는 점이에요. 김창수 할아버지 78세와 박정자 할머니 75세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50년 동안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나 집안일이 주제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런 토론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런 대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배우자와의 대화는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2% 낮다고 합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TV만 보면서 깊은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미숙 할머니 72세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상담을 받으러 오셨었는데요.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대화는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분 부부에게 매일 저녁 15분씩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부부 관계가 놀랍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배우자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부터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대화 주제가 없다고요?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장 기뻤던 순간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함께 하고 싶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은? 어릴 적 추억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할 시간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즐긴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취미나 활동을 함께 즐깁니다. 함께 걷기, 요리하기, 여행하기, 독서 토론, 원예, 춤,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아버지 80세와 어머니 76세는 은퇴 후
함께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취미였지만 어머니도 동참하시면서 두 분의 공통 취미가 되었죠. 매일 아침 함께 텃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하면서 새로운 대화 주제도 생기고 성취감도 함께 느끼신다고 해요. 특히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눌 때 두 분 다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활동하며 공유하는 경험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서울시 강남구에 사시는 이희철 할아버지 68세와 최말순 할머니 65세는 10년 전 은퇴 후 함께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발을 밟고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지역 댄스 경연 대회에도 참가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댄스를 함께 배우면서 저희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호흡을 맞추고 리드하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고 함께 실수하고 웃으면서 긴장을 풀게 되었죠. 무엇보다 매주 함께 기대할 일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도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취미를 시작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기 몇 가지 노년 부부에게 추천하는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하기, 요리 클래스 함께 듣기, 취미나 악기 함께 배우기, 여행 계획 세우고 실행하기, 독서 클럽 가입하거나 두 사람만의 독서 토론하기, 봉사활동 함께하기, 공예나 미술 함께 배우기.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억지로 따라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활동을 짧게 시도해보고 두 사람 모두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개인 취미도 존중하면서 몇 가지 공통 취미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신체적 접촉을 유지한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유지합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친밀한 스킨십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포옹이나 손잡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10초 이상의 포옹을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혈압이 더 낮고 심장 건강 지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부부간의 친밀감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 55주년을 맞은 장희수 할아버지 82세와 윤말자 할머니 79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 포옹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꼭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스킨십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소소한 행복이에요. 신체적 접촉은 꼭 커다란 제스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작은 접촉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지나가면서 살짝 어깨나 등을 쓰다듬기, TV를 보면서 손잡기, 함께 걸을 때 팔짱 끼기, 아침, 저녁으로 짧게 포옹하기, 머리나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 이런 신체적 접촉은 단순히 애정 표현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 배우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신체적 접촉의 형태와 빈도는 각 부부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신체적 교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혹시 최근에 이런 접촉이 줄어들었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조금씩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습관은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한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들은 서로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이런 부부들은 오히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감사나 칭찬을 표현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영향을 상쇄하는 완충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박철수 할아버지 71세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차려주는 매 끼니마다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 상담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매일 하는 일인데 매번 감사를 표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50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몇 번이나 될까요? 2만 번이 넘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그 밥상에는 아내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예의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칭찬의 표현은 큰 일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마워. 약 먹는 시간을 챙겨줘서 고마워.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보기 좋네.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꽃에 물을 주는 내 모습이 아름다워. 성균관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배우자의 칭찬과 감사는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와 칭찬을 표현할 때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표현할 때 그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나 편지, 메모 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매주 한 번씩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편지들을 모아두었다가 결혼 기념일에 함께 읽으며 1년을 되돌아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감사와 칭찬을 더 자주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한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관계 심리학자 존 고트만잔 가트먼 박사는 40년 넘게 부부 관계를 연구해 왔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의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갈등 해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트만 박사는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의사소통 패턴을 관계의 사기사라고 명명했습니다. 비난,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격을 공격, 방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경멸,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무시, 담벼락 치기, 대화를 회피하거나 차단. 반면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이런 패턴 대신 다음과 같은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나 메시지 사용하기. 당신은 항상 그래가 아닌 내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타협점 찾기, 필요할 때 휴식 시간 가지기,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기. 결혼 45주년을 맞은 최희수 할아버지와 정다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도 처음엔 싸움이 많았어요. 특히 은퇴 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마찰이 더 생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옳은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행복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의견이 다르면 각자 5분씩 이야기하고 나서 10분간 함께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대화해요. 말다툼이 크게 줄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서로의 성격과 습관이 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바꿀 수 있었던 습관이나 행동도 수십 년간 반복된 후에는 변화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현재의 갈등 상황에 끌어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24시간 룰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갈등이 생기면 24시간 내에 반드시 해결하고 일단 해결된 문제는 다시 들추지 않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칙이 그분들의 40년 결혼 생활을 지탱해온 큰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너무 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1530분. 공격적인 언어 대신 느낌과 바람을 표현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비언어적 신호에도 주의 기울이기 표정, 몸짓 등. 과거의 실수나 갈등을 현재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기. 타협과 양보의 균형 맞추기. 이런 건강한 갈등 해결 방식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한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들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각자의 관심사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서로에게 허용하는 거죠. 화면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죠.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균형을 찾아냅니다. 함께하는 활동도 있지만 각자만의 시간과 취미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광주에 사시는 이황수 할아버지 76세와 손미자 할머니 74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합창단 활동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은퇴 후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주 2회 등산 모임에 참여하고 아내는 주 3회 합창단 활동을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고 대화도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은 노년기 부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정체성과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독립성과 건강한 의존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하죠.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각자의 취미를 위한 시간으로 정하기, 개인적인 친구 관계 유지하기, 함께 있어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상대방의 활동이나 취미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각자의 공간 서재, 취미방 등을 마련하기. 물론 이것이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활동을 하는
함께 있는 독립성터게더 벗 어파트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책을 읽고 다른 한 사람은 뜨개질을 하면서도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처럼요. 우리나라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한 개 이상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1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약 한쪽이 너무 의존적이거나 반대로 독립적이라면 오늘부터 조금씩 균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입니다. 관계가 좋은 노년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런 공유된 목표와 계획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노년기에는 자녀 독립, 은퇴, 건강 문제 등으로 인생의 목적의식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은 이런 공허함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2%더 높았습니다. 이런 미래 계획은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방문하고 싶은 장소 목록 만들기, 손주들과의 여행 계획하기,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지역 봉사활동 참여하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와 이씨 할머니는 70세에 버킷리스트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70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을 함께 노트에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올레길 완주하기, 손주들과 가족여행 가기,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하기 등 33가지 항목을 적었죠. 지금까지 절반 정도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하나씩 이뤄가는 즐거움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함께 미래를 계획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양합니다. 여행 및 경험, 함께 가보고 싶은 곳, 경험하고 싶은 활동, 건강, 함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재정, 노후 자금 관리,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주거,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계획, 가족,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와 시간, 사회활동, 봉사, 지역사회 참여 등 배움, 함께 배우고 싶은 것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돌봄에 관한 어려운 대화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이런 민감한 주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심하게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지, 향후 주거 환경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미래 대화 시간 갖기, 월 1회 정도. 각자의 희망과 걱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계획하기. 계획을 글로 작성하고 때때로 검토하기.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이렇게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과정은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부부 중 관계가 좋은 부부들이 자주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3. 신체적 접촉을 유지합니다. 4.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합니다. 5.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합니다. 6.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합니다. 7. 함께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습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산 세월이 5년이든 50년이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습관 하나를 골라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습관을 추가해 보는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또는 추가하고 싶은 좋은 부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